입안이 따끔거리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셨죠? 그럴 때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곤 하지만 구내염,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구내염이 왜 반복해서 생기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을 돕는 좋은 음식까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구내염으로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낫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구내염, 정확한 이름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눈에 띄는 상처 없이 입안이나 혀에 하얀 궤양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형태인데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지만 크기가 크거나 자주 생긴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왜 구내염이 생기는 걸까요? 구내염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복합적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면역 기능의 과민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 침자를 막는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오작동을 일으켜 스스로 입안 점막을 공격하는데요. 그 결과 작은 궤양이 생기고 통증이 따라오게 되죠. 두 번째는 유전적 체질입니다. 가족 중에 구내염을 자주 앓는 분이 있다면 나도 비슷한 체질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이 없더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체질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입니다. 이들은 구내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 점막이 쉽게 손상되고 그 결과 구내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특히 잠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구내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생리 전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 전으로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호르몬 변화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 상처나 교정기 등 물리적 자극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입안을 긁거나 교정기 철사에 긁히는 작은 상처들이 구내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치약 성분입니다. 특히 라우리 황산 나트륨, 즉 SLS가 들어간 치약은 입안을 자극해 구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치약 성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입안 건조입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면 점막이 약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쉽게 발생하죠. 특히 에어컨 바람, 카페인 과다 섭취, 입 벌리고 자기 같은 습관은 입안을 더 쉽게 건조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피곤해서 생겼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내염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구내염의 빈도와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몸의 회복 리듬이 깨지고 구내염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입안 점막이 촉촉할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치약 성분을 바꾸는 겁니다. SLS 프리, 즉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 없는 치약을 사용하면 입안 자극을 줄이고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입안 상처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입술을 깨무는 무심한 습관도 입안에 작은 상처를 만들어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교정기나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매운 음식, 너무 짜거나 뜨거운 음식은 입안 염증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부드럽고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입안이 마르지 않게 신경 쓰는 겁니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수면 시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일곱 번째, 평소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구내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이죠. 이제 구내염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은 붉은 살코기, 간, 달걀처럼 비타민 B12, 철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또 해조류와 견과류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을 공급해서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화색 채소에는 항산화 비타민 A, C, 엽산이 풍부해서 입안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요구르트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보쌈이나 족발처럼 잘 삶은 고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삶은 돼지고기는 비타민 B12와 아연이 풍부해 구강점막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돼지고기 추출물이 염증성 물질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시기에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만 튀긴 고기나 센 불에 구운 고기보다는 삶아서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한 형태가 회복에 더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탄산음료, 술,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료, 강균류,
파인애플, 토마토처럼 산성과일, 매운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딱딱한 과자나 튀김류는 상처 부위를 더 자극해서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궤양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크기가 1cm를 넘어가거나 한 번에 10개 이상 생겼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입 외에도 눈, 생식기, 관절 등 다른 부위에 염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아이가 처음으로 구내염을 겪었을 때는 단순한 입병이 아닐 수 있으니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구내염은 그냥 참고 넘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음식관리만 잘 실천해도 구내염이 훨씬 줄어들고 고통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입병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입안이 따끔거리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기는 순간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구내염이죠. 작은 상처 하나지만 생각보다 일상에 주는 불편함은 굉장히 크고 대화하거나 식사할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는 경험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구내염 약들의 차이점과 언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아무 연고나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막상 약국 진열대를 보면 연고, 패치, 가글, 소독약까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먼저 연고부터 살펴볼게요. 구내염 연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 연고,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 연고, 그리고 살균 항암 효과가 있는 연고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에는 대표적으로 오라메디, 이벤탁, 페리덱스가 있어요. 오라메디와 이벤탁은 중간 정도 강도의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이 심하고 궤양이 크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적합해요. 반면 페리덱스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아이들이나 민감한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보통 7일 이내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자기 전에 바르면 약이 입안에 좀 더 오래 머물러 효과가 높아져요. 낮에는 얇게 살짝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도움이 되는 국소마취 성분이 들어간 연고예요. 페리토켈과 카미스타드 엔겔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품들은 리도카인이라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른 직후에 통증을 신속하게 가라앉혀줘요. 페리토켈에는 여마세티피리디움이, 카미스타드 엔겔에는 캐모마일 추출물이 추가되어 있어 항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어요. 통증이 심한 경우엔 연고와 가글제를 병행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감염이 의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항균 연고로는 터치메드가 있어요. 상처 부위가 오염됐거나 2차 감염이 우려될 때 혹은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살균력이 좋아서 염증이 퍼지는 걸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제 붙이는 제제도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아프타치라는 스테로이드 패치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붙이면 지속적으로 약이 흡수되고 동시에 음식이나 말할 때 자극을 줄여줘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술 안쪽이나 볼 점막처럼 고정되기 쉬운 위치에 사용하기 좋아요. 다만 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엔 잘 고정되지 않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소독제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알려진 알부칠이나 페리터치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에요. 폴리크레줄렌이라는 강한 산성 성분이 상처 부위에 손상된 조직에 작용해서 빠르게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만 이 제품은 사용 시 상당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대신 효과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강한 산성 물질이라 약물이 치아에 닿으면 손상될 수 있으니 치아에 닿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세요. 같은 성분으로 립토케어, 알보제로, 알보큐, 오라메칠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제품명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글 제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진 가글로는 아프니벤큐와 탐튠 가글이 있는데요. 아프니벤큐는 디크로페나, 탐튠 가글은 벤지다민 성분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해요. 식사 후나 자기 전에 사용하면 상처 부위가 부드럽게 진정되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아프니벤큐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조화구강청, 이바넨큐, 이바니싹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꼭 특정 제품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가글로 구내염 살균을 원한다면 헥사메딘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건 클로르헥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치아 착색이 생길 수 있어 단기 사용이 권장돼요. 특히 수술 직후나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제형들도 있어요. 의약품은 아니지만 보호막을 형성해 물리적으로 상처를 감싸줘서 통증을 줄이고 상처를 보호하는 제품들이죠. 붙인 형태로는 큐라틱,
액상필름형으로는 우르고 아프테 필모겔이 있습니다. 식사나 대화 중 상처 부위 자극으로 불편할 때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구내염 약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염증이 심하다면 오라메디나 페리덱스처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선택하세요. 통증이 심할 땐 페르토켈 같은 국소마취 연고나 탐튠 각을 아프니벤큐처럼 소염 진통 성분의 가글제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알보칠 같은 강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감염이 의심된다면 터치메드처럼 항균작용이 있는 연고나 헥사메드 가글처럼 살균작용이 있는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싶다면 큐라텍이나 필모겔처럼 점막을 보호해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제형과 제품을 선택하면 구내염 회복 속도를 훨씬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약을 잘 고른다는 건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걸 넘어서 회복 과정 전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니까요. 입병이 한 번 생기면 밥 먹기도 불편하고 말할 때마다 따끔거려서 일상생활이 꽤나 불편해지죠. 더군다나 입병이 자주 생기거나 잘 낫지 않으면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구내염은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도움이 되는 약과 영양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입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회복을 도와주는 약부터 소개할게요. 단순히 입안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구내염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입병이 자주 생기거나 스트레스와 피로로 민감한 분들에게는 입안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 안에서부터 점막 회복을 도와주는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보테인과 같은 약입니다. 이 제품에는 비타민 B2, B3, B6, 비오틴, 그리고 시스테인 등의 성분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 B2는 점막의 건강 유지와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피로 회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B3, B6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비오틴은 피부와 점막의 회복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또한 시스테인은 조직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구내염이나 만성적인 입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분으로는 이반해정이나 안티스토 연질 캡슐 등이 있으니 방문한 약국에 있는 구내염 회복약을 복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제입니다. 대표적으로 2XB나 벤포벨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들은 비타민 B1, B2, B6, B12가 골고루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개선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아연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구내염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특히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일시적인 복용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작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단순한 외용제보다 이러한 고함량 비군 복합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양제 쪽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요즘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다양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죠. 먼저 비타민 B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분들과 겹치지만 비타민 B군은 피로회복, 점막재생, 신경안정 등 전반적인 대사와 면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또는 위장약이나 항생제, 당뇨약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B군이 겹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로라도 비타민 B군을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상처 치유와 면역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들, 특히 만성 피로나 잦은 감기로 고생한 분들에게는 아연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요오드 등 다른 미네랄과 함께 구성된 종합 미네랄제 형태로 섭취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연 부족은 면역력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영양 보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구간정막은 세포 재생이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철분 부족에 특히 취약합니다.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막의 재생 속도가 느려져서 구내염이 쉽게 발생하거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생리량이 많은 여성분들이나 채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철분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평소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혀에 염증이 반복된다면 철분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를 확인하거나 철분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점막의 회복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구강 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도 높여줘요. 피로가 누적되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성분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프로폴리스와 베타글루칸은 대표적인 천연 면역 증강 물질입니다. 프로폴리스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베타글루칸은 NK세포와 대시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재발성 구내염에 특히 유용해요. 두 성분 모두 제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제제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증상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나 정신적인 면역력 회복까지 생각한다면 한방전 접근도 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황룡해독탕은 고관정막에 열이 많고 혓바늘처럼 붓고 아프고 열감이 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몸속에 열이 많으면 그 열이 피부나 점막으로 퍼져서 염증이 생기는데 황룡해독탕은 그런 열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작용을 해요. 피부염이나 여드름처럼 염증성 질환에도 함께 쓰일 수 있는 처방이죠. 바나사심탕은 한방 위장약으로 유명하지만 항암 치료로 인한 구내염처럼 점막 손상이 심하고 염증이 클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로, 스트레스, 면역 저하로 인한 구내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한약은 염증 유발 물질과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서 회복을 촉진합니다. 복용할 때는 과립을 물에 타서 각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에 직접 작용하는 국소작용과 몸 전체에 미치는 전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구내염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약과 영양제에 대해 정리해드렸어요. 핵심은 단순히 외용제를 바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자꾸 입병이 생긴다면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약들과 영양제들을 함께 고려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